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첫날이죠. 예. 자, 새 과정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얘기해 볼게요. 각 과목마다 지금 이번 주 오리엔테이션 다 하죠. 예. 이번 과정이 지금 핵심 이론 기출 문제 이렇게 과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과정 이제 나가는 게 강의 과정 자체가 잘 보십시오. 올해 36회 시험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과정이 몇 번이 남아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세보기 기초 스텝 과정 지금 끝났어요. 작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 응용 과정인데 응용 과정이 몇 파트로 되어 있느냐, 4파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응용 과정 끝나고 나서 마무리 인재 과정이 9월 10월 특강 과정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 지금 응용 과정 지금 나가는 하나, 둘, 셋, 4개 파트 지금 과정 중에서 지금 몇 번째 과정 나가고 있냐면 기본 이론 과정 끝났죠.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게 요 기출문제 과정입니다. 기출문제 과정이면 요까지 보기, 특강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몇 번 남아있는지 머릿속에 꼭 한번 세보기. 자, 몇 번 셌는지 대답은 요거 안 할게요. 세셨어요? 세셨대. 자, 할게요. 지금 과정이 현재서부터 이제 누가 공부해도 지금 몇 가지 공부하면은 그 남아있는 과정, 학원 과정대로 가면은 그 과정을 갖다 더 이상 자기가 공부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중개사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얘기하면은 지금 6과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을 갖다 다른 날 나 일주일에 자 6과목으로 돼 있는데 나 만약에 1차에 학계론이 부족하니까 학계론을 갖다가 월화 수 학계론은 이렇게 할 거야 해갖고 내가 한 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과정을 넘어서 뭐 2번,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계론을 3번 둔다면 다른 요일날 그 과목 자체를 갖다가 해야 될 걸 못하게 돼버리니까. 자, 해피님도 중개사가 6과목으로 돼 있죠. 그럼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각 과목마다 몇 번을 공부할 수 있는지 잘 세보시고. 세셨죠? 자, 이걸 세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이제 기출 이론 문제 과정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요 과정은 강의 교재가 2개 이제 쓸 겁니다. 기출 문제집 이제 오늘서부터 새로 나가는 교재 요거 한 권. 그리고 종전에 핵심 요약서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기본 이론할 때 지금 요거 같이 했었죠. 요 2개로 이제 병행해서 할 건데 참고로 요 얘기 좀 할게요. 요약서 아닙니다. 이론서입니다. 저는 뭐 여기다 다 교재를 또 똑같이 이름을 붙이려니까 요약서라 이름 붙여놨는데 자 이론서예요. 이론 내용은 제가 뭘 담아놨냐 거기 지금 여러분들 했던 한 번 과정에는 시험에 출제하라는 시험 범위가 중개사법에 정해져 있죠. 공시법령 출제하라는 전 범위를 거기다 다루는 이론서라고 전 붙이지 요약서라고 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은 요약서 맞아요. 그 시험 과목의 범위에 왜 요약서냐 80%만 담겨있는 요약서도 있고 50% 담겨있는 요약서도 있고 70% 담겨있는 요약서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요약은 줄인다는 거잖아요. 시험 범위 이만큼인데 제가 이제는 줄여놓질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 전 범위 100%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요약서는 그 요약 내용에 따라 우리 선생님들이 요약 내용을 50% 요약해놨는지 60% 요약해놨는지 그 과목을 70% 요약해놨는지를 잘 듣고 그 요약서를 활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50% 요약해놓는데 그것만 맹신하고 달달달달 다 했어. 합격할까 못할까? 한다고? 못해. 나 요약서 완벽히 다 했는데 왜 합격 못해요? 누가 그거 완벽히 하래? 그거 50% 담아놨는데? 뭔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약 내용은 진짜 뭐 70% 80% 이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그 과목에 또 양의 문제가 있고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중개사 전 교재 요약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90%까지 요약돼 있는 교재와 50% 뺏기 요약이 안 되는 교재 과목마다 특성 때문에 그게 다 다르게 내용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고 가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공시법은 제가 만든 거 자체는 100% 다 담겨 있어요. 전 요약 내용을 안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 요거 2개 이제 병행해서 강의 교재 나갈 겁니다. 자, 나가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학습 비율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수업 이제 들을 때는 요거
기출문제 비율을 갖다가 4 정도 10을 계량하면은 그리고 요 이론서를 6 정도로 해갖고 수업 시간을 갖다가 10으로 계량하면은 4와 6의 비율로 활용해서 할게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생각하셔야지. 이론 종전의 수업 시간에는 3시간 반 동안 이론 내용을 갖다 10으로 계량 10을 똑같이 했는데 지금도 수업 시간은 그럼 똑같은데 전 과정하고 수업 시간은 똑같은데 자 600기 활용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론 내용이 이해가 들어가는 이론 내용이 아니라 정리가 들어가는 이론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과정은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론을 전달하고 규범 이해시키는 내용이었어요. 이해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절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정리하는 내용으로 가니까 6으로 줄어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0을 기준으로 한 문제 4, 이론 6 이렇게 갖고 이제 수업 진행 나가겠고,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구를 해드렸죠. 이번 과정 나가시려면은 처음으로 예습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거. 요 예습하는 거 제가 다음 주에 예습할 거 지난주에 오늘 나갈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요약서 6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뜨문이 아니라 전체 읽기 작업. 오늘 수업을 들으시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오셨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뭐 할 거냐? 자, 갈게요. 수업은 여러분들 갈게요. 듣기 하면 돼요. 제가 하는 걸 이제 듣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 왜 듣는 것만 하시면 되느냐? 중개사 모든 시험 과목은 다 수능 체제로 시험 패턴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올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단답으로 국어, 한국사 암기하는 문제에서 수능식으로 다 바꾸겠다고 공무원 문제도 올해 지금까지 공무원제도 운영하는 것도 수능식으로 다 바꾸겠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국가의 모든 제도가 다 서술식 이해하는 수능식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조차도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예 발표해버렸어요. 단답으로 국어, 국사 암기하는 거로 내지 말고 국어, 국사도 서술식으로 수능 대입, 수능 제도 같이 이해하는 식으로 출제하라고 출제 경향 아예 발표해버렸어요. 그럼 중개사 제도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이게 수능 문제로 중개사 문제도 서술식으로 대부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단답으로 암기 코드 하는 비율 자체는 20%를 넘지 않아요. 암만 과목에 단답 문제가 많은 과목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건 암기 코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니까는 듣기 작업에 주안점을 두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하고 나면은 자, 요거를 갖다가 비율을 갖다가 자, 6대 자, 정리 듣기 6 문제풀이 4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게 이제 이번 과정서부터는 복습이 이제 필요한데 수업은 무조건 수능식으로 이제 패턴 경향이 있으니까 다 듣기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자, 요거만 들어주시면 돼요. 복습은 자, 기출문제 지금 자, 4 정도의 분량밖에 안 풀어드렸잖아요. 참고로 여기 지금 중개사 나와 있는 지금 요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는 기출문제 발췌한 거야. 기출문제 전범위가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편집한 저자님이 발췌를 한 거걸랑 기출문제 중에 요거 발췌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중개사 합격하고자 하면 최소한의 봐야 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돼. 다시 아셔야 되는 거. 뜸성뜸성 보시지 말고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전부 섭렵해야 되는 기출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발췌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4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야? 제가 풀이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얼마나 들렸는지 이제 본인이 나머지 문제 안 푸는 거 4를 갖고 수업 시간에 아까 푸는 거나 이렇게 푸는 거 들렸었는데 나도 한번 내 스스로 이제 해볼까 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스스로 푸는 걸 하는 첫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공신력 기출문제가 최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섭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자, 앞에서 제가 푸는 거 할 때는 들렸는데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이제 내가 혼자 풀어보니까 안 풀리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으면 왜 안 되는 거냐 갈게요. 그 기출문제 푸는데
아이 푸는 거 하는 거는 들리는데 푸는 거 하는데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리는 분이거나 자 내가 이제 복습할 때 읽어보기 하는데 내 스스로 푸는데도 이거 안 풀리는 분들 있죠.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과목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이론 인강듣기 이 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한 문제 단편적인 문제로 거의 99%가 수능시라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한 문제 담겨져 있는 오지선다가 다 나와. 근데 이 교재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공시법은. 한 교재에 한 권을 봐도 한 문제 내용 5개 오지선다 지문이 교재 한 권을 봐야 구성되어 있는 문제 비율이 무려 50% 비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인강 듣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수업 듣고 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수업 들리는 게 들리고 기출 내가 이제 요거 수업 시간에 안 푸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나도 이거 되네 듣고 이걸 해보니까 되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기출 문제로 복습하면 되지만 나 이것도 잘 듣기도 안 들리네 내가 읽어보기도 안 되네 하시는 분은 요 읽어보기 하도 소용없습니다. 다음 한 가정 더 지나도 절대 실력 안 올라갈 거니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요 이론 인강 듣기를 부지런히 따르면서 지금 3, 4, 5 진행할 때까지 요거를 부지런히 1월에서 3월 내용이 부족하면은 시험 마지막 10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목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계속 앞으로도 정체가 계속 횟수가 반복되다 하더라도 늘지를 않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왜 안 느는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론 체계를 최고로 필요로 하는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 문제가 듣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어보기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이론 부지런히 3월에서 5월, 1월에서 3월 동안 못했던 걸 3월에서 5월 하는 과정이 열심히 부지런히 이걸 인강 듣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학습 질문안 활용해서 나 읽어보기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어? 이론 듣기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학습 질문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결론. 자, 중개사 공부는 모든 게 다 지금 수능식 패턴, 출제 경향 좀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갈게요. 합격 방법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번 과정이 지금 3월이잖아. 현재 몇 번이 남아 있다 그랬죠? 아까 생각해 보라 그랬죠? 암기로 합격하려면은 합격할 수는 있어요. 10번 정도가 되면 안전하게 암기로 합격하는 수 있어. 근데 이해를 하면은 몇 번 정도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해도 그 이해한 게 자 시험 문제 구현이 되느냐? 3번만 넘어가면. 몇 번만 넘어가면? 그러면 공부 전략을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전 과목엔 제가 얘기 안 해요. 과목마다 정말 쉬운 과목이 있고 정말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수능 패턴으로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수능 패턴이 진짜 쉬운 수능 패턴 문제 유형들이 있고 과목의 특성상 어려운 수능 절차 패턴을 요구하는 과목들이 또 과목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전 과목에 적용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공시법은 반드시 이래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걸 답해드릴 수 있어도 전체 얘기는 과목마다 특성은 제가 얘기 안 해드릴 테니까 공시법만은 이런 특성 제가 뭐 이거 하나 갖고 뭐 이 강사라는 직업이 있을 때 계속 해왔으니까는 암기식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바뀐 건 알면서 여러분들 이상으로 제가 현재도 내일 강의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이 과목을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해요. 참고로 제가 특강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특강 얘기를 갖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특강 뭐하러 해요? 하시는 특강은 찍는 과정이에요. 학원에 특강 얘기하죠? 특강 뭐하러 질문하시더라? 한마디만 얘기할게. 특강은 찍어드리는 과정이에요. 그 선생님 노하우가 압축돼 있는데 참고로 36회 올해 36회잖아요. 35회 특강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료 갖고 그대로 35회 시험 문제 몇 문제 적중했는지 학교 예비 특강 갖고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찾아보세요. 저 24문제 중에 19문제 적중했어요. 문제하고 지문 다. 5월달에 하는 특강 갖고도 한번 집에 가서 확인 검증해 보세요. 그 자료 있을 거예요. 35회 기출문제 10월달에 봤었죠? 몇 문제 적중했는지. 전 그때도 장담을 했다니까는 특강은 찍는 과정이지 이해시키는 과정 아니에요.
그 찍는 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 찍는 게 들리려면 기본 수업 과정을 반드시 충실하게 출석해서 들으셔야 그 특강 찍는 게 들린다는 것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특강은 다시 한번 그거 한마디 말씀드리게 특강 질문 하도 하셔서 특강 뭐예요 하면은 찍는 과정이야. 참고로.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제가 작년 특강에는 예비 특강이 16문제는 무조건 넘겨드렸는데 너무 많이 찍어드렸어. 19문제까지 문제가 지문 하나가 아니야. 문제 지문까지 다 적중하는 걸 기준으로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전 16문제만 적중시켜드릴게요 하는데 너무 난이도 낮았다는 얘기.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훨씬 낮다는 얘기지. 19문제 적중을 했어요. 합격 예비 특강에서는. 마지막 특강 말고도. 자, 갈게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되겠죠? 자, 시작. 우리 왼쪽에 공간정보관리법은 부산진구청장 떠올라야 돼요. 부산진구청. 자, 이쪽은 어디 떠올라야 되느냐면 부산지방법원이지 뭐. 이게 떠올라야 수업 시작할 수 있어요. 부산진구청에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진구의 토지를 갖다가 담아서 관리한 공적장비에 담아 관리하는 업무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더라? 지적. 그 부산진구의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측량. 이거를 24문제 중에서 이제 몇 문제? 12문제 내겠대요. 그럼 12문제 이제 내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해볼까? 부산진구 토지를 갖다 먼저 공적장부에 담아야지. 부산진구청의 토지 등록. 그거 담는 공적장부 이름, 지적, 공부. 그럼 부산진구의 토지에 사건이 생겨. 부산진구 토지에 사건이 생기는 게 법률 토지의 이동. 그러면 그걸 공적장부 등기부에 정리해야 돼요. 지적 공부에 정리 작업해야 돼. 지적, 정리 등. 그 다음에 부산진구 토지 등록하기 위한 지적 업무하기 위한 측량. 지적, 측량. 요거를 12문제 내는데 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니까 이제 비율을 말씀드려야죠. 고루고루 다 내. 그래서 지적이 쉬운 거예요. 고루고루 다 내. 또 이쪽에 비해서 상대 얘기해 드릴게요. 복합 문제가 없어. 그래서 지적을 쉽다고 하는 거야. 복합 문제가 없고 단일 문제로 수능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식 문제라 하더라도 뭐 몇 페이지를 봐야 맞출 수 있는 수능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 주제 보면은 오지선다 지문이 하나 주제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식으로 출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비해서 지적이 쉬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